과연 그녀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네. 아유, 우리 동생. 반가운 초인종 소리에 한달음에 마중 나가는 임성란 씨. 사오라는 거 사왔어? 사오긴 사왔는데 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래. 아유. 어째 동생보다 두둑한 봉지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맛있겠다. 몸도 안 좋으면서 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래. 아유, 그래도 맛있잖아. 따끈한 봉지의 정체는 그녀의 최애 메뉴 튀김.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바삭한 튀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오징어 먹어봐, 오징어. 맛있다.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조심해야지. 밥 대신 조금만 먹으려고. 신발 바닥도 튀김은 맛있다지만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눈 깜짝할 새에 텅텅 빈 접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느끼한 속을 달래기 위해 달콤한 과일 주스를 가득 마시는데요. 한눈에 봐도 나쁜 식습관입니다. 아유, 살 것 같아. 언니 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꾸준히 잘 먹고 있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하니. 살이 찌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온몸이 다 아파. 그녀의 혈관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늦음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조종순 씨. 밥과 물, 젓갈, 전부인데요. 한눈에 봐도 조촐해 보입니다. 밥에 물을 가득 말더니 몇 번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시듯 밥을 먹는 모습.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첫 번째, 바로 밥에 물을 말아 먹는 후루룩 식사입니다. 부시고 사는 신랑도 일 나가고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근데 귀찮아서 하기도 싫고 여기 그냥 물 말아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먹으면 이렇게 잘 넘어가요. 그녀 식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짭짤한 젓갈. 아이고, 저렇게 많이 먹으면 짤 텐데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두 번째, 염분 가득한 짠 음식입니다.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달콤한 후식 타임. 혈관 질환도 그녀의 과일 사랑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당분이 가득한 과일을 먹고 또 먹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식사하시고 과일을 그렇게 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과일도 좋아하지만 밥을 먹고 나면 과일 이렇게 먹어야 입이 좀 개운하고 밥 먹은 것 같고 뭐 믹스커피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세 번째, 식후 과일 섭취. 완전히 달달한 게 왔네.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를 찾은 모녀.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 휘핑크림 가득 얹은 커피까지 엄청 달아 보이는데요. 야, 너 근데 이런 거 항상 마시니? 가끔도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이거 완전히 크림에다 칼로리 장난 아니야. 오늘만. 애들한테는 잔소리로만 들릴 텐데요. 네가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이런 병이 생겨. 응? 심혈관에도 안 좋고 지금부터 건강 챙겨야 돼. 알았어? 그녀가 혈관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다죠. 급격한 건강 악화로 외출조차 힘들다는 임성란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그녀. 아무리 잠을 자도 온몸이 천근만근, 가시지 않는 피곤함에 무기력감까지 느낀다는데요. 괜찮으세요? 살이 찌고부터는 이렇게 더 이렇게 온몸이 그냥 다 저기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중 좀 한번 재볼까? 아휴.
체중 측정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늘었네. 이렇게 다 살이 다 이렇게 쪄갖고 아유. 자꾸만 불어나는 뱃살이 고민이라는 임성란 씨. 이제 빠지질 않네. 날씬했던 그녀가 살이 찐 이유는 뭘까요? 쭉 이렇게 제가 관리를 못했죠. 식탐이 좋고 과식을 하고 우울하고 저기 하면 먹는 걸로 달래고 그래서 술도 자주 먹고 그래갖고 이제 배에 이 고도 비만이 되고 그랬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녀. 결국 체중 증가와 함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답니다. 피로가 자주 오고 손발이 저리고 발바닥이 찌른 듯이 아파서 걷는 게 지장이 있고 그랬어요. 아휴, 약 먹어야지. 아이고. 식탁 한쪽 바구니를 가득 채운 약봉지가 눈에 띄는데요. 약이 엄청 많은데 그 약들은 다 뭐예요? 네, 제가 아파서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고지혈증 약이에요. 살이 찐 후 쓰나미처럼 닥친 각종 혈관 질환. 언제 그녀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걸까요? 혈압을 이렇게 무료로 재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혈압 한번 재볼까? 그러고 재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거기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가 10년이 넘었죠. 심정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괴롭고 때로는 또 우울증도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하면서 요즘 조금 노력하려고 그래요. 건강 이상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네. 아유.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서서히 나빠진 시력. 이제는 TV를 코앞에서 봐야 할 정도라네요. 혈관 질환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눈이 침침하고 테레비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고혈당으로 이제는 눈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녀. 하루하루 안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답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혈당.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면서 뇌경색, 뇌졸중을 동반하기에 더욱 위험한데요. 2020년 기준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수는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피할 수 없는 혈관 질환의 공포. 당신의 건강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당뇨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혈당 조절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입니다. 혈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포도당은 적당한 농도에서는 인체의 생명이 필수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지만 혈관에 넘쳐나게 되면 독성화가 됩니다. 이때 고혈당의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과 각종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임성란 씨의 눈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초조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네요. 오래간만에 병원에 오긴 왔는데 심장이 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뭐. 혈액 검사는 기본, 안구 정밀 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는데요. 과연 임성란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어머니가 1월 달에 오셨었네요. 네. 자, 이게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보셨던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당뇨랑 혈압이 있으신데 당뇨 혈압 때문에도 이제 눈에 합병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합병증이 좀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피가 나거나 그래서 나중에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망막이 붓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고혈당으로 망막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고 망막도 붓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의 실명 원인 1위로 시력 저하의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빠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신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 심장질환, 발가락 괴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고드는 당뇨병, 합병증.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네. 아유, 우리 동생. 반가운 초인종 소리에 한달음에 마중 나가는 임성란 씨. 사오라는 거 사왔어? 사오긴 사왔는데 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래. 아유. 어째 동생보다 두둑한 봉지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맛있겠다. 몸도 안 좋으면서 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래. 아유, 그래도 맛있잖아. 따끈한 봉지의 정체는 그녀의 최애 메뉴 튀김.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바삭한 튀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조금씩 먹어봐, 오징어. 맛있다.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조심해야지. 밥 대신 조금만 먹으려고. 신발 바닥도 튀김은 맛있다지만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눈 깜짝할 새에 텅텅 빈 접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느끼한 속을 달래기 위해 달콤한 과일 주스를 가득 마시는데요. 한눈에 봐도 나쁜 식습관입니다. 아유, 살 것 같아. 언니 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꾸준히 잘 먹고 있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하니. 살이 찌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온몸이 다 아파. 그녀의 혈관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시한폭탄과 같은 당뇨병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조종순 씨.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아우, 아파라. 아유, 운동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집 앞에 공원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그것도 좀 조금만 걷고 좀 이렇게 또 운동 좀 하려고 하면 아주 팔다리가 쑤시고, 아유, 이게 전부 다 아프고 그게 힘드네요. 언제나 청춘이면 좋겠지만 이제는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절대 빠뜨릴 수 없다는 그녀의 일과 바로 혈당 측정인데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혈당을 체크합니다. 과연 조종순 씨의 혈당 수치는? 전국 혈당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와, 그게 엄청 높네요. 그래도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 처음에는 얼마나 나오셨나요? 처음에 거의 뭐 한 300? 거의 뭐 280 막 이렇게.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그녀가 꺼내든 것은? 어머님, 그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당뇨에 맞는 인슐린 주사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맞아요. 매일 맞는 인슐린 주사가 남모를 고통이라는 조종순 씨. 왜 이런 고질병에 찾아온 걸까요? 제가 당뇨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횟수 한 27년 됐는데 애기들 기르고 살기 힘들고 그냥 제가 술을 한 잔씩 하고 뭐 그때는 당뇨가 뭔지도 몰랐고 그때 조금 이제 물어봐서 알게 됐죠. 바쁜 삶에 치여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당뇨병이 악화됐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을 앓은 탓에 그녀 역시 당뇨병과 동반되는 각종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없었다죠.
당뇨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니까 한 5년? 5년 정도 있다가 고지혈. 그때 제가 또 물론 이제 뚱뚱했어요. 그렇게 밤중이고 아무 때나 막 술 먹고 이러니까 한 70kg 이상 나가면서 당뇨가 한 5년쯤 되니까는 고지혈, 혈압 다 같이 와서 다 따라오더라고요. 당뇨병 환자의 생활 수칙 중 가장 중요한 식습관. 잘 알지만 지키긴 참 어렵죠. 전문가와 함께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일상 속 나쁜 식습관을 체크해봤습니다. 늦음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조종순 씨. 밥과 물, 젓갈, 전부인데요. 한눈에 봐도 조촐해 보입니다. 밥에 물을 가득 말더니 몇 번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시듯 밥을 먹는 모습.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첫 번째, 바로 밥에 물을 말아 먹는 후루룩 식사입니다. 부시고 사는 신랑도 일 나가고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근데 귀찮아서 하기도 싫고 여기 그냥 물 말아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먹으면 이렇게 잘 넘어가요. 후루룩 마시는 식사,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후루룩 넘기는 습관은 혈당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최대 100% 혈당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1g을 혈당을 약 3mg/dL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씹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데 후루룩 넘기게 되면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계속 음식을 찾게 되고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 식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짭짤한 젓갈. 아이고, 저렇게 많이 먹으면 짤 텐데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두 번째, 염분 가득한 짠 음식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달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짠맛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체내 나트륨이 과다하게 되면 혈액, 세포 내 액량이 증가하며 나트륨 자체가 혈관벽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 혈압까지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합병증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달콤한 후식 타임. 혈관 질환도 그녀의 과일 사랑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당분이 가득한 과일을 먹고 또 먹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식사하시고 과일을 그렇게 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과일도 좋아하지만 밥을 먹고 나면 과일 이렇게 먹어야 입이 좀 개운하고 밥 먹은 것 같고 뭐 믹스커피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세 번째, 식후 과일 섭취. 식사 직후에는 높아지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고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면서 결국 지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망가져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포도당보다 혈중 지질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이상 지질혈증, 지방간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g. 그중 24.9%를 과일로 섭취하는데요. 당류를 과다 섭취 시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조종수 씨처럼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과일과 같은 달콤한 음식을 찾는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러나 과잉 섭취하면 끊임없이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찾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 있답니다. (10가지) 항목 중 7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탄수화물 중독 의심 상태라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간만에 나오니까 날씨 너무 좋다. 해가 쨍쨍하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 혈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신재희 씨입니다. 오늘은 딸과 오붓하게 데이트를 나섰는데요. 모녀의 첫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행복한 찰나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즉석 사진관이네요. 너무 이쁘다. 찍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뭐하지? 나 그럼 인색할래. 서로에게 어울리는 머리띠를 골라주며 소녀처럼 들뜬 모습의 신재희 씨. 어머, 눈웃음까지 붕어빵처럼 똑 닮은 모녀네요. 20대인 딸을 따라 MZ세대표 볼 하트도 척척. 오늘만큼은 멀리 이국 땅에서 홀로 유학 중인 딸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딸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겠죠. 모녀의 다음 데이트 코스가 기대되는데요. 완전히 달달한 게 왔네.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를 찾은 모녀.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 휘핑크림 가득 얹은 커피까지 엄청 달아 보이는데요. 야, 너 근데 이런 거 항상 마시니? 가끔도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이거 완전히 크림에다 칼로리 장난 아니야. 오늘만. 애들한테는 잔소리로만 들릴 텐데요. 네가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이런 병이 생겨. 응? 심혈관에도 안 좋고 지금부터 건강 챙겨야 돼. 알았어. 응? 그녀가 혈관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다죠. 제가 원래 밀가루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밀가루는 피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딸이랑 데이트 나와서 할 수 없이 먹는 거고, 다른 때는 그냥 차나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고 이제 뭐 이런 디저트는 안 먹고 있어요. 단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혈관 건강에 힘쓰고 있답니다.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건강 전도사가 됐다는 신재희 씨. 그녀에게 언제 당뇨병이 찾아온 건지 그때 얘기를 들어볼까요? 2013년에 이제 당뇨 진단을 받고 2015년에는 당화혈색소가 10.5 정도 나왔어요. 뭐 공복 혈당은 300이 넘었었고 10.5가 넘으면 위험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진단 후 혈당이 300까지 치솟았다는데 정말 놀라셨겠어요. 당뇨 걸렸을 때 의사가 이제 이게 유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50살에 100% 당뇨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심적으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가족들도 너무 충격받고 아이들한테 그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마음이 되게 안 좋죠. 엄마가 쉽게 피로해하시고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엄마가 아프니까 항상 신경 쓰이고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그랬죠. 30대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50세에 무조건 당뇨병이 찾아올 거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그녀. 결국 당뇨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뇨병은 그 뚱뚱하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는 줄 알았죠. 당뇨병은 걸리지 않는 줄 알았죠. 병원을 가니까 내장 지방이 뭐 위험 수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마른 체형을 유지했기에 당뇨병이 찾아올 줄 몰랐다는 그녀. 다른 곳은 날씬한데 유독 배가 불룩하다면 마른 당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이 되면 유리지방산이 되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저항성을 높이게 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내장 지방형 마른 당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의 절반가량이 마른 당뇨 환자일 정도로 내장 지방으로 인한 당뇨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국내 당뇨병의 절반 이상이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데요. 마른 사람도 혈관 질환의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겠죠.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10.5%였던 당화 혈색소를 6.4%까지 낮췄다는데요. 신재희 씨의 혈관 건강 관리 비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거실로 향하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혈관 관리 비법이군요.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내장 지방에도 좋고 혈류도 좋아진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죠. 식사 전 과일을 준비하는 신재희 씨. 사과를 잘게 쪼개는 것도 모자라 포도알을 떼버립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그 병원의 당뇨교실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과는 3분의 1쪽, 포도는 큰 알은 7알, 작은 알은 10알을 세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사 1시간 전에 먹고 있어요. 혈당이 오르지 않게 식사 1시간 전 적정량에 맞춰 과일을 섭취하는 게 비법이랍니다. 당뇨 환자의 과일 섭취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오렌지, 곶감, 바나나는 반 개에서 1개, 딸기는 14개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그녀의 밥상이 궁금해지는데요. 냉장고를 열어 빠르게 재료를 탐색한 후 뚝딱 차려낸 음식. 샐러드에서 소고기까지 아침부터 너무 푸짐한 거 아닌가요? 혈당 관리한다고 너무 또 체계적으로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밥만 바꿔서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과연 그녀가 먹는 밥은 뭘까요? 우선 쌀을 씻기 시작하는 그녀. 아직까지는 뭐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백미 사이사이 노란 쌀이 돋보입니다. 이거 카무트인데요. 혈당을 조절해주고 내장 지방을 빼준다고 해서 밥을 지어 먹고 있어요. 신재희 씨의 세 번째 혈관 건강 관리 비법, 바로 카무트 쌀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먹게 된 카무트. 처음에는 백미와 카무트를 9대1로 섞어 밥을 지어 먹다가 맛에 익숙해지며 카무트의 비율을 차츰 늘려갔다는데요. 이제는 백미와 카무트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카무트 밥. 삼시세끼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신재희 씨만의 특별한 식단이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많이 먹어. 윤기 잘잘 흐르는 카무트 밥.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카무트가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는데 부드럽고 포만감도 있어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만 바꿨는데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재야, 일로 와봐. 엄마랑 운동하자. 자, 스타킹 받아. 운동하자더니 웬 스타킹인가요? 이 스타킹으로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해요. 이거를 묶어봐, 여기. 스타킹의 탄성을 이용한 하체 운동, 다 같이 배워볼까요? 무릎의 간격을 유지해야 허벅지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답니다. 하나, 둘, 허벅지 힘을 줘야 돼.
근육은 몸속 장기 조직 중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인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속 포도당이 많아지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몸속 장기와 조직 세포내로 포도당을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고요. 근육세포로도 보내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데 혈당을 낮추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에는 온몸 근육이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허벅지 열 하이파이브. 전에는 엄마가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많이 좋아지시고 엄마도 더 좋아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관리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바람이면 뭐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려면 식습관 꾸준히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는 게 바람이죠.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2월의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을 헤치며 힘차게 걷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특별한 운동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았다는 백선혜 씨. 영하의 날씨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요. 운동 중이에요. 더워요. 몸에서 열이 올라서 땀이 등짝이 축축해요. 한참을 걷고 나서도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백선혜 씨. 아이고 제작진은 벌써 지쳤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좀 같이 갑시다. 한참 걸었는데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매일 10,000보씩 걷고요. 많이 걸을 때는 20,000보 이상 걸을 때가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만보길이요? 예. 이 길로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10,000보가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10,000보씩 꼭 걷는다는데요. 영걸음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힘차게 흔들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딱 10,000보를 채울 수 있다는 건데요. 어머니, 네. 몇 걸음이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시간상으로 거의 걸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10,000보 넘었는데요. 10,000보를 훌쩍 넘었네요. 매일 네. 이렇게 10,000보를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걸은 거예요. 작은 게 10,000보고요. 15,000보, 20,000보까지는 거뜬히 걸어요. 드디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성큼성큼 오릅니다. 지친 내색도 전혀 없는데요.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고 걸어 올라가세요? 조금 아까는 걷기 운동했잖아요. 그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단 타기는 무산소 운동이래요. 그래서 계단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백선혜 씨. 아니 근데 우리 예. 집이 10층이세요? 아니요, 저는 1층이고요. 네? 1층이에요. 아까 아니 1층인데 그러면 10층까지 운동하러 오는 네. 거예요? 헐. 내려갈까요? 저는 뒤로 내려가는데. 아니 그러면 야 1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녀가 운동에 매진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제가 39살에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잇몸이 정상인 잇몸하고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내과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당뇨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진짜 갔더니 당 치수가 200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뇨를
생각지도 않았고 예, 그때 이후로부터 23, 4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하다 숨어있던 당뇨병을 찾아낸 건데요. 당 수치가 높으면 잇몸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해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치주염 발병률이 3배나 높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백선혜 씨. 단순한 잇몸 통증으로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잇몸 질환은 결국 혈당이 치솟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잡곡밥을 싫어해서 쌀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꼭 달달한 믹스커피에 꽃감을 입가심으로 꼭 했거든요. 혼자서 먹을 때도 밥해 먹는 거 귀찮아서 대충 빵, 커피랑 때우고 떡 이렇게 제가 양이 많진 않지만 밥 대신 빵이나 과일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녀도 피할 수 없었던 탄수화물 중독. 밥 먹고 돌아서면 달콤한 간식을 찾고 끼니를 빵으로 때울 정도로 빵을 달고 살았다네요. 부모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엄청 무섭죠.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잇몸도 망가졌지만 혈압이랑 콜레스테롤도 전부 다 높아졌대요. 고혈당으로 혈관 건강이 무너지자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그녀. 식단 관리를 위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GI 지수라는 게 낮은 음식이 좋대요. 먹을 때마다 찾아도 보고 GI 지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기록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기 전 항상 GI 지수를 검색해보고 수첩에 적어둔다는데요. 자몽이 25. 바나나도 높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GI 지수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므로 당뇨병 환자는 가능한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I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얘기할 수 있고 70 이상인 경우 GI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GI 지수가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 55에서 69는 보통, 70 이상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옥수수의 GI 지수가 의외로 높네요. 현재 혈당 수치하고 당화혈 색소 수치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 140, 130. 그다음에 당화혈색은 6.7.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6.5니까 0.2만 더 내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20년 넘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선생님은 대단하다 그러셔요. 카무투는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이제 카무투를 직접 먹어볼 차례죠.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나은미, 김은희 씨.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던 조종순 씨까지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2주 건강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이 참 관리를 잘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단은 고혈압이 있고요. 고혈압이 50살부터 왔어요. 그런데 점점점 갱년기 오면서 살이 불더라고요. 1년에 한 1-20kg씩. 당화혈 색소가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11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래 너무 몸이 잘 조절이 안 돼요. 먼저 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지방률 표준 이상, 중성지방 위험 수준인 조종순 씨. 허리둘레 표준 이상, 내장지방이 심각한 나은미 씨. L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준,
공복 혈당이 286까지 치솟은 김은희 씨.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옆에서 도와줄 때 한 5kg 정도 해서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남 보기도 저 사람 좀 쪘네 소리 안 듣게끔 노력해서 완성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충동 같은 것도 막 정말 억제 잘해서 정말 체지방과 그 당화혈색도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과 운동과 열심히 잘해서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관 건강 2주 프로젝트 시작.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 프로젝트에 열심히 임한 조종순, 나은미, 김은희 씨.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에 음식 솔루션도 더해졌는데요. 항상 먹었던 일반 반찬과 함께 백미와 카무트를 7대3으로 섞어 삼시세끼 꾸준히 섭취했답니다. 과연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성공했을까요?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한 그녀들. 과연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다시 한번 검진을 했습니다. 우선 조종순 씨는 체중, 체지방,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나은미 씨는 내장지방 면적이 감소하고 허리둘레가 크게 줄어 정상 범위가 됐고요. 김은희 씨는 허리둘레, 공복 혈당, LDL 콜레스테롤 모두 전보다 감소했습니다.